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가 눈을 더 움직이면 되잖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들보다 상하 좌우가 덜 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상하 좌우에 대해서 더 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 즉 남들보다 최소 4배 이상으로 더 노력한다는 사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율입니다. 방이 좀 바뀌었죠. 저 다람쥐도 있고, 이게 벽지도 새로 하려고 했는데 주문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주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늦은 이유가, 보시다시피 제가 다람쥐를 키우는데요, 그것도 2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이게 4일 전에 나도 모르게 다람쥐 한 마리가 탈출하는 바람에 4일 내내 찾는다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분명히 안방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자, 각설하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즉,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편의점 갈 때 찍은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보이느냐? 일반인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일반인은 이렇게 보이고, 이 대리석이 일반인한테는 보이지만 저한테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일반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차이가 꽤 나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더 편합니다.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이 영상은 회사에서 찍은 건데요, 남들은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것이 저는 이렇게 좁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작은 박스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큰 박스에 초점을 주다 보면은 이 작은 박스가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아니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이렇게 넓게 다 보이니까, 아니 왜 저 상자를 못 보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야가 좁은 거를 절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즉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찾게 되는데, 아까 그 박스의 관점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나를 부르는 사람을 내가 못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두고도. 아니,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이렇게 두리번 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응? 그리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운전할 때 찍은 건데요, 일반인은 이렇게 넓게 보이는 반면 저는 이렇게 좁게 보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도 이렇게 보이니까 운전 자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신호등도 볼 수 있고. 그 대신 남들보다 눈을 많이 굴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 눈이 빨리 피곤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즉,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가면은 내가 미처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이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그 자각조차 못하니까. 또 컴퓨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파업창이 우측 하단에 일 때가 있죠. 마치 제 눈에는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멈췄네? 왜 반응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경험이 있어서 컴퓨터가 멈추면은 맨 밑에를 먼저 보고 맨 위에를 먼저 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가 눈을 더 움직이면 되잖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들보다 상하 좌우가 덜 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상하 좌우에 대해서
더 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 즉 남들보다 최소 4배 이상으로 더 노력한다는 사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